로미 구독과 좋아요. 안녕하세요, 로미입니다. 오늘은 같이 세몰리나 도우 그리고 계란 도우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계량을 먼저 해줄 건데요. 먼저 세몰리나 도우를 만들 건데, 세몰리나 도우는 보통 세몰리나랑 물만 사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만 저는 이번에 세몰리나랑 지로지로 밀가루를 같이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로지로 밀가루는 우선 50g 정도 계량을 해줄 거고요. 사실 베이킹이 아니기 때문에 정말 정확한 50점 몇 그램 이런 식으로 계량할 필요는 없고요. 그 이상 맞춰서 50g 정도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같은 회사의 제품인 세몰리나 밀가루를 또 사용하겠습니다. 보통 카푸토이 제품은 피자 도우 만드는 데 많이 사용하는 제품인데, 피자는 다음에 또 기회가 있으면 해보도록 하고요. 세몰리나 밀가루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200g 그 기준에 맞춰서 그렇게 계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물은 제가 일전에 만들어 봤을 때는 100g 정도 사용해서 도우를 만들어 봤는데 너무 퍽퍽한 느낌이 강하더라고요. 저는 너무 퍽퍽한 것보다는 좀 부드러운 느낌을 좋아해서 이번엔 120g 정도로 맞춰서 그렇게 계량을 했습니다. 도우 만드시는 방법은 사실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업장 같은 경우에서는 그냥 빵 만드는 그런 머신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 직접 손으로 하는 데도 많이 있고, 그런데 저는 이번에 손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보시면 세몰리나 도우에 관련된 레시피가 나와 있고요. 세몰리나 밀가루 200g 정도, 그 다음에 지로지로 밀가루 50g, 그리고 물은 원래 100g 사용했었는데 이번에는 120g 좀 넉넉하게 사용해봤습니다. 저렇게 가운데 구멍을 내주고 물을 넣어준 다음에 이렇게 섞어서 하시면 되는데, 보통 바로 손으로 하실 수도 있지만 저렇게 포크를 사용하셔서 약간 지른 상태를 만들어 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반죽을 하시는 게 손에 덜 묻고 반죽을 좀 더 자연스럽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주시는데, 저 같은 경우 저렇게 도저히 막을 수 없습니다. 사실 저렇게 되면은 사실 복구하기 힘든데, 사실 복구하기 힘들어도 상관없습니다. 왜냐면 밀가루랑 어차피 다 섞어질 거기 때문에. 다만 저렇게 된 경우에는 이제 빠르게 포크를 사용해서 섞으려고 했던 거와는 좀 의도가 다르게 될 수 있겠죠. 하지만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반죽은 다 뭉치면 되는 거니까요. 저렇게 이제 지른 상태를 계속해서 해주다가 손으로 옮겨서 해주게 되면은 손에도 덜 묻게 되고 바로 반죽의 모양을 훨씬 더 깔끔하게 표현할 수 있고요. 저렇게 하면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저 스크래퍼를 사용해서 같이 긁어주면서 섞어주면서 그렇게 진행을 하였습니다. 반죽은 사실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일부러 끊지 않고 배속을 높여서 촬영을 했는데요. 다음에는 또 만들 기회가 있으면은 그냥 배속보다는 바로 완성된 도우 상태에서 다른 파스타를 만드는 영상이나 이런 것들을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렇게 처음 보시면은 아직 밀가루 덩어리 같은 밀가루들이 많이 남아있어 저게 반죽이 될까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이 있을 수 있는데요. 저렇게 계속 반죽을 만들다 보면, 그렇게 밀다 보면은 다 뭉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면 저 큰 파스타 반죽 덩어리가 안에 물을 머금고 있기 때문에 저렇게 밀가루가 남아있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결국에는 다 하나의 반죽이 되어서 완성되는 걸 확인하실 수 있고요. 가장 중요한 건 사실 반죽하실 때 손으로 직접 하시면은 좀 많이 힘드실 수 있지만 계속 끝까지 반죽의 형태가 나올 때까지 계속 반죽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 계속 배속을 높게 하고 있지만 총 한 10분 정도 저렇게 계속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밀가루 부스러기가 없어질 때까지 계속 해 주시고 나서 그 이후에도 사실 계속 반죽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반죽이 이제 하나로 잘 뭉쳐질 때까지, 또 자신이 원하는 그런 느낌의 텍스처가 나올 때까지 계속 반죽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이제 반죽 같은 경우는 이제 덜 치댈 경우에는 좀 제대로 면이 생성이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반죽에 최대한 글루텐도 잘 형성될 수 있도록 반죽을 계속 해주시고, 원하는 느낌의 파스타 도우가 완성될 때 그렇게 종료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다 완성된 후에도 계속 해줬죠. 보시면 저렇게 부드럽게 눌렀을 때 사실 완벽하게 다 들어오진 않지만 이렇게 저 나름대로는 굉장히 만족했던 도우였습니다. 저렇게 해서 이제 보통 랩을 씌우거나 아니면 진공팩을 해서 보관하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 집에 랩이나 진공팩 둘 다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비닐봉지에 넣어서 냉장고에서 한 30분 정도 그 이상 휴지를 시켜줄 겁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 도우로 또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다음 도우는 계란 도우입니다. 계란 도우는 말 그대로 밀가루와 계란을 이용해서 만드는 도우인데, 사실 도우는 여러 가지 종류가 많아요.
근데 이번에는 이렇게 두 가지 종류만 해볼 거고, 사실 계란도우 같은 경우는 계란만 사용하는 경우가 일반적이긴 한데, 제가 또 한 번 더 해봤을 때는 제가 갖고 있는 레시피에서 계란만 썼을 때 뭐 계란이 종류가 달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너무 뻑뻑한 느낌이 이것도 강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물을 섞어봤는데 물을 좀 많이 넣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을 지금 보시면 저 같은 경우는 계란이 한 150g 조금 안 됐고 그걸 170g까지 물을 넣어서 맞춰줬거든요. 다음에 한다면 한 10g 정도 빼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총 뭐 160g을 맞춘다든지 아니면 뭐 160g 조금 안 되게 맞춘다든지 해서 너무 부드럽지 않게 너무 연하게면 또 면을 뽑는데 힘들거든요. 그래서 계란도우 레시피 보시는 것처럼 세몰리나 밀가루 100g, 그 다음에 지로지로 밀가루 200g, 그리고 계란 3알 약 150g 정도 되더라고요. 거기다가 조금 더 부드러운 느낌을 주기 위해서 물을 섞어봤습니다. 사실 도우를 만드실 때는 그 도우의 어떤 텍스처라든지 그런 느낌, 촉감 같은 경우는 사실 본인이 만들기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뭐 업장에 같은 경우에서는 딱 셰프님이 정확하게 원하는 그런 요구가 있겠지만, 본인이 집에서 해 드신다거나 뭐 그냥 지인들과 같이 이렇게 해 먹는 경우에는 본인이 뭐 실험적으로 이것저것 도전해 볼 수도 있겠고요. 좀 더 부드럽게 나는 만들고 싶다 그러면 좀 액체를 좀 더 섞을 수 있겠죠. 뭐 계란이 됐거나 물이 됐거나, 그리고 나는 좀 더 뻑뻑한 식감, 좀 더 이렇게 딱딱 끊어지는 식감을 원한다 라고 하실 경우에는 밀가루를 좀 더 추가해 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보통 도우를 만드실 때 소금을 섞어서 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저거는 그냥 소금 넣지 않고 그냥 물과 계란, 밀가루만 사용해서 도우를 만들었습니다. 지금 보시면 사실 아까 세몰리나 도우 만들 때랑 동일한 방법인데, 사실 제가 이 계란 도우를 만들 때 조금 더 저렇게 잘 섞어준 다음에 손으로 옮겨서 반죽을 해줬어야 되는데 조금 일찍 반죽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렇게 할 때 손에 많이 묻어 나오는 걸 볼 수 있는데요. 다음에 만든다고 한다면은 좀 더 지른 상태를 더 많이 유지시켜준 다음에 충분히 섞여줬을 때 손으로 반죽하는 게 좋다고 생각이 드네요. 이렇게 손을 비비면서 하는 거는 이제 손에 묻어있는 반죽을 최대한 사용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니까 저거 너무 더럽다라고 생각해 주시지 마시고, 최대한 도우를 많이 얻기 위해서 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손은 깨끗이 씻었으니까요. 이렇게 최대한 또 스크래퍼로 긁어주면서 밀가루와 또 도우를 잘 하나로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과정이고요. 방금 보셨던 것처럼 밀가루를 제가 좀 뿌렸는데 사실 도우가 너무 질게 됐어요. 사실 밀가루가 좀 더 있어도 될 뻔했고 아니면 액체를 좀 줄어도 될 뻔했는데, 그렇게 너무 질게 됐을 때는 저렇게 밀가루를 좀 더 넣어서 수정을 해줄 수 있으니까 너무 완벽한 레시피에 집착하진 않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도우를 하고 나서도 좀 더 치대면서 원하는 그런 도우의 식감 또 촉감을 만들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도우를 만드시고요. 그 다음에 좀 더 해서 모양을 만드시고, 이 도우도 마찬가지로 랩이나 진공 포장 혹은 비닐 봉투 같은 거에 넣어서 휴지를 식혀주면은 파스타를 만들기 전, 파스타로 사용하기 전에 원하시는 도우를 얻을 수 있을 겁니다. 저렇게 마무리를 해주시면 되고요. 보시면은 육안으로 보시기에도 도우가 굉장히 연하고 부드러운 걸 볼 수 있죠. 사실 좋을 수도 있지만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본인이 원하시는 텍스처를 생각해 주시고 조금씩 변형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오늘 도우 만드는 법을 같이 배워봤는데요. 배웠다기보다 좀 저만의 방식을 보여드렸는데, 사실 특별한 기술은 없습니다. 레시피 같은 경우도 인터넷에 많이 찾을 수 있고 또 여러 가지를 다른 방법들을 할 수 있는데, 가장 기본적인 거지만 또 같이 나누고 싶어서 만들어 봤고요. 다음에는 또 파스타를 만드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러면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